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74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진을 꾸렸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기도 성령 운동을 주제로 제32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임 사무총장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철훈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가 성도들과 러시아 목회자들이 함께한 부흥 기도성회를 열었습니다. 현실의 무력감과 갈등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강조한 영화 힘이 이달 27일 개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74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진을 꾸렸습니다. 신임 총무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승열 목사가 선출돼 향후 4년간 NCCK를 이끄는데요. NCCK는 기후 정의를 핵심 의제로 삼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 실천을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제74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기총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한몸 되어 기쁨의 춤을 추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9개 회원교단과 유관기관에서 모인 111명의 대의원들이 신임 총무를 선출한 결과 94표를 얻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승열 목사가 차기 총무로 선임됐습니다. 박 목사는 앞으로 4년간 NCCK의 방향성을 이끌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는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 이사장, 4.16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생명 정의 의제를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의 문제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세계 교회와 또 온 인류들과 함께 손잡고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겪고 있는 청년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안전한 교회 공동체,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 임원진도 구성됐습니다. 총회는 정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며 임기 1년의 새로운 체제를 꾸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성심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제74회기 동안 이 귀한 발걸음을 이어가며 한국교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따뜻한 연합의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전임 회장과 총무는 임기 동안 NCCK의 사명과 교회적 에큐메니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NCCK가 앞으로 기후정의의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 산하 기후정의와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의 방향을 따라 한국교회 역시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한 걸음 물러서지만 교회협이 한국교회와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정의와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 교회 일치를 향한 여정을 변함없이 이어가리라 확신합니다. 한편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기후위기였습니다. NCCK는 기후정의 10년 행동 동행 선언문을 발표하며 회원교단과 협력기관, 지역교회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채택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4회 총회 선언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행동할 것, 모든 불평등과 폭력 전쟁에 반대할 것, 그리고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선언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기도 성령 운동을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세계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오순절 신학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는데요. 최근 예장 백석과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교단 통합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의 신학적 접점을 확인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의 제32회 정기학술대회가 서울 신생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가 강조해온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 실천 항목인 기도 성령 운동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에선 백석대학교 이사장 김현희 목사가 오순절 초대교회의 역사를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세계적인 신학의 위기 속에서 뜨거운 기도와 성령운동만이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육, 생명을 살리는 교회,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바로 오늘날의 설립자님 말하듯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기조 강연에선 주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유근재 박사가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유 총장은 21세기 들어 대부분의 전통교단이 쇠퇴하고 있지만 성령운동을 강조한 오순절 교단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으로 기독교의 중심이 다 옮겨갔거든요. 근데 그 남쪽으로 옮겨간 기독교인들의 80~90%는 오순절 교인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류 교단을 이야기할 때는 오순절 교단을 주류로 이야기를 해야지. 유 총장은 또 설립 45년 만에 국내 2대 교단으로 자리 잡은 예장 백석총회의 성장 배경으로 성령운동의 실천과 개방적 통합을 꼽았습니다. 백석총회가 기도 성령운동과 타 교단과의 연합을 지속하며 교리적 정통성에 갇히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논의가 시작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의 교단 통합에 관해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유 총장은 오순절 운동은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시켰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교리적 중심을 제공해왔다며 두 신학의 결합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본 논문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포용하고 통전시킴으로써 21세기 한국교회의 새로운 신학적, 목회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을 논증했다. 이 두 흐름이 하나의 강물처럼 만나게 될 때 21세기 한국교회는 성령 안의 개혁, 말씀 안의 부흥이라는 이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어 백석대학교 조병하 박사는 신학의 정의와 학문의 의의를 주제로 발표하며 사변적 신학을 넘어선 실천적 신앙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과 기하성의 교단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는 양측의 신학적 접점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상임회장회의와 임원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 신임 사무총장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김철훈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김철훈 목사는 36개 교단과 6만 5천 교회를 대표해 한국교회의 새 지평을 여는 일에 혼신을 다해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사무총장으론 현재 재임 중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소속 정찬수 목사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한교총은 이날 회원 교단 부담금을 20% 상향 조정하는 안건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제9회 한교총 정기총회는 다음 달 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가 성도들과 러시아 목회자들이 함께한 부흥 기도성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예배 현장은 찬양과 뜨거운 영적 교제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30년 넘게 이어져 온 대치순복음교회의 러시아 선교 연합 사역의 연장선으로 한별 담임 목사는 국제 정세로 중단된 러시아 목회자 성령 컨퍼런스가 조속히 재개돼 복음 사역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힘이 오는 27일 개봉합니다. 영화를 제작한 최지훈 감독은 이 영화는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담았다며 성도와 비성도 구분 없이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 그게 저희가 목표하는 그 영화 제작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일반 관객들도 거부감 없이 영화를 보기 시작할 수 있도록 현실의 무력감과 갈등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강조한 영화 힘은 이달 27일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6.25 전쟁 당시 순교한 15인을 기리는 만경교회 순교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은 나눔의 광장, 순교광장, 전시실로 구성돼 지역교회가 지켜온 신앙의 유산을 현대적 공간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개관식에서는 준공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유족들의 소감과 내빈 축사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새로운 순교 역사 기념관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나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분명히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꼭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신앙의 유익을 얻는 그런 복된 그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번 개관으로 만경교회는 순교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새로운 사역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 환율이 1,5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수입 재료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부터 유학생 가족, 해외 여행객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의 충격이 가장 크고 수출 규모가 큰 물류, 석유화학 업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4일 $1 환율은 1,477.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함께 4다협의체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튀르키예 방문길 공군 1호기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을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 언급했고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1949년 도입한 국가공무원 야간 당직 제도가 76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재택 통합 당직을 늘리고 24시간 상황실과 인공지능 민원 시스템을 활용해 연간 57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대민 지원 역량을 대폭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도 삭제하는 개정안이 함께 입법 예고됩니다. 내년 3월부터 하청노조가 직무 노조 특성에 따라 교섭 단위별로 묶여 원청과 별도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 인정을 요구해온 노동계와 하청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를 주장했던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무주택 가구는 52만 7,729가구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취업과 결혼 연령이 늦춰지는 추세 속에서 서울 집값 시치 소생 결과로 풀이됩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래 최대치입니다. 충남 당진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5일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확진은 9월 경기 연천군에서 확진 이후 2달 만이며 올해 6번째 사례이자 충남 지역에선 첫 발생입니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한 배우 이순재가 25일 새벽 향령 91세로 별세했습니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한 이순재는 1965년 TBC 일기 전속 배우가 되면서 한국 방송 역사를 함께해왔습니다. 동의보감, 야인시대, 토지, 엄마가 뿔났다 등 주요 드라마만 140편에 달하며 단역까지 포함하면 출연작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가 가시화하면서 국제 정세가 커다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 이후 자신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하며 시 주석이 내년 답방을 초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국 정상의 만남에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안보 분야 등 굵직한 이슈가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시사 발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이 향후 일본과 대만의 관계가 격상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국제 정세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하며 중국이 일본과 대만 간의 교류를 민간 수준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새로운 종전한 초안에 적절한 내용이 포함됐고 가장 민감한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 종전안 초안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며 민감한 사안 등 섬세한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최대 도시 호치민의 도심 한복판에서 한국인 남성이 가방 안에 든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2명도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시신이 발견된 건물에 단기 임대로 거주했다고 밝힌 한편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들어온 난민 전원을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재심사 계획은 대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사한 친이란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의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서 치러진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모여 추모했고 참석자들은 반이스라엘 또 반미 구호를 외치며 저항 의지를 다졌습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의 한 도시에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져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히우그란지 두술주 이레싱에서는 약 20분 동안 강한 비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는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건물 수십 채가 파손됐습니다. 인근 파라나주에서도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수백 건의 주택 파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쿠티비 뉴스 김태유입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는데요.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날은 갈수록 추워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3도, 광주 12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불법적 지시에 침묵하던 관행에 드디어 제동이 걸렸습니다. 복종 의무가 사라지면서 공무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아니오를 말할 권리를 갖게 됐는데요. 이제 조직 논리가 아닌 정당한 절차가 공직사회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태자, 김은희, 장원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굿TV 방송 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